누나, 저도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돼요? 오, 성지 가려고? 네. 그래. 진짜 쉬워. 유튜브에서 성화영 TV를 검색한 다음에 일단 구독을 눌러. 나는 구독을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거든. 동영상 말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커뮤니티를 눌러. 그러면 이렇게 소식이 올라와 있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일정들이 나와 있고 어디로 신청하는지도 나와 있어. 여기 내용들도 다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더 크게 보려면 요 링크를 연결하면 훨씬 더 크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쉽지? 너무 쉬워요, 누나.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이 가격에? 그치. 3개국을 이 정도 가격에 갈 수 있는 건 정말 큰 메리트고, 그리고 자세히 봐봐. 어디 가는지 시내산도 가고 느보산도 가볼 수 있어. 우와, 모세가 떠났던 출애굽의 여정을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와, 정말 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가보자. 네, 성화영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화영님이신 오태경 교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찐 성지순례가 열린다고 해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 저희가 성화영TV에서 찐 성지순례를 지난 1월에 터키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또 새로운 성지순례 가신다고요. 네, 이제 2탄이죠. 와우. 어디를 가냐면은 터키, 그리스 다녀왔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중요한 성지들이 어디 있냐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지잖아요. 출애굽 루트니까요. 와우. 근데 여기를 한꺼번에 다 돌아보게 됐습니다. 와, 아니 한꺼번에 다 돌아보려면 3국이잖아요. 이집트, 네네. 이스라엘, 요르단. 상당히 긴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몇 박 며칠 가나요? 자, 10박 11일 동안 저희들이 도는데 아.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꼭 들려야 될 부분들만을 골라서 저희들이 알차게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알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득 그 많은 곳을 10박 11일 안에 다녀온다고? 좀 혹시 좀 힘들거나 무리한 여정은 아닌가요? 자, 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밤에 좀 늦게 들어가는 여정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널널하게 여행을 짜게 되면 몸은 편하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온 다음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간 어떤 그 일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들이 볼만한 데는 다 보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기획을 했었고요. 조금은 몸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썸머 타임도 적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곳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번에 터키 그리스 여행을 다녀오고 다른 성지순례 일정들을 봤거든요. 네네. 저희가 다녀왔던 일정 똑같은 날짜인데 저희가 다녀왔던 일정의 3분의 2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게 바로 성화영TV에서 떠나는 성지순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뭐, 더 많은 지역들을 보고 돌아오는 것. 이게, 어렵게 성지순례를 간 성도들이나 학생들한테, 저희가 해야 될 봉사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네. 자, 어쨌든 가능한 만큼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궁금한 것들이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과연 이 떠나는 성지순례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일 텐데요. 저희들이 터키, 그리스 다녀와서 알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실내든 실외든 뭐 마스크 없이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별 문제 되지 않았었고요. 또 저희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니까 순기능이 뭐였었냐면은
겨울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절반 이상은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맞아요. 거의 감기도 걸리지 않았었잖아요, 음. 저희들이요. 몇 분 빼놓고는 감기 걸리지 않고 다 멀쩡하게 갔다 멀쩡하게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도 마스크 좀 하고 다니면서 버스에서는 좀 마스크 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도 현지 사정을 들어봤더니 여기도 뭐 마스크 전면 자유화 되고요. 뭐 전혀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성지순례와 해외 여행들이 정말 물밀듯이 많이들 찾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요 지역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린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뭐 좀 맞아요. 이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죠. 뭐냐면은 항상 경제의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가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성지에 굉장히 굶주렸나 봐요. 성지를 사모하다가 성지가 풀리니까 한꺼번에 다 많이들 그 성지 순례를 떠나셔가지고선 호텔이 거의 몇 달치가 다 동인하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돼가지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항공료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호텔비가 오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음식, 먹는 식사비 이런 것이 올라가지고 성지 순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저희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성화영 TV의 성지 순례에서는 뭐 어떻게든 제가 뭐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해왔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잘 알차게 먹으면서 와우.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절대로 가격은 다른 데 비해서 높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책정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사실 터키 그리스 여행을 제가 같이 다녀온 사람으로서 제가 다녀온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그 가격으로 다녀왔단 말이야. 근데 터키 다녀온 가격과 이스라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네네네. 3국을 가는데 소식을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일단 어느 네. 장소를 가게 되나요? 자, 저희들이 이집트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타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저희들 사우디아라비아 가기가 힘든데 공항 바깥으로 나가진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에 내려요. 그래서 네.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저희들 땅밟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뭐 저도 전에 가봤지만 별로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공항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네. 자, 거기 내렸고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로 날아갑니다. 카이로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자 그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그대로 옛날에 건축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잖아요. 네. 피라미드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와우. 자, 그 피라미드 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유적들이 한 곳에 그 보관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이거든요. 네. 자, 그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또 저 성화영 TV에서 다뤘었죠. 저 올드 카이로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 유적들이 남아 있는 올드 카이로 부분도 살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저희들 이집트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뭐냐면은 그레코 로마과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잘 조화를 이룬 장소. 또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자기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견주어서 정말 뭐 가장 중요한 성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셨던 장소이잖아요. 네. 거기는요. 그래서 시내산도 저희들이 가서 그곳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와우. 예배 드리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체력 단련 잘하고요. 늘 평지만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산지도 걸어 다니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같이 아파트도 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내산까지 간다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어느 곳을 가게 되나요? 자, 이스라엘 지역은 저희들이 가는 그 족장들이 걸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 족장들이 걸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주로
중앙 산악 지역을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리고, 예루살렘 여기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겠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인 그 베들레헴도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리고 족장들이 갔던 장소인 베델, 실로, 그리고 세겜 바로 이 중앙 산악 지역을 가고 또한 사마리아 성까지도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뭐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무기토도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네요. 네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지역을 돌아보고 이제 요르단만 남았는데요. 요르단이 그럼 일정 중에 마지막인가요? 네, 그렇죠. 요르단이 일정에서 마지막이고 또 동선으로 봤었을 때도 요르단 지역을 마지막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날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 일정이거든요. 네. 자, 이스라엘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이집트 타바 국경에서 이스라엘 들어올 때는 뭐 가방 다 열고 거의 다 탈탈 털 정도로 열심히 아주 잘 살펴보는데 이제 벳산 국경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는요. 가방 보지도 않아요. 이때는요.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권에 도장만 찍고 아주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나라 들어올 때는 아주 샅샅이 털다가 나갈 때는요. 폭탄을 들고 나가든 뭐하든 그냥 내버려둬요. 자, 그래서 편하게 저희들이 벳산 국경에서 요르단에 오게 됩니다. 그럼 요르단의 지역에서는 저희 성화영 TV에서 다 다뤘던 장소들을 가게 돼요. 제라시 갑니다. 네. 자, 거라사라고 알려진 장소이죠. 자, 그 장소 가고요. 또 마다바 그 모자이크 지도가 있는 장소도 가게 되고요. 네. 또 페트라도 갑니다. 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성지가 어디냐면은 느보산이잖아요. 느보산도 가게 되고요. 와우. 자, 이런 어떤 일정들을 저희들이 소화한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들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와, 정말 말씀만 들어도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산이 두 곳이나 있어요. 시내산과 느보산. 자, 그리고 뭐 성전산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산을 세 곳을. 또 있죠. 성전산도 있고 감남산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성전산과 감남산은 뭐 거기까지 다 가면 되고요. 느보산도 전에 얘기했었지만 네. 느보산도 모세가 올라갔던 코스가 아니라 저희들은 평지로 가서 네. 평지로 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힘든 게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2,200m 정도 되는데 자, 새벽에 일단 일어납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출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한 1시 정도에 일어나서 그래서 시내산에 3시간 반을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새벽에 아주 찐 등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구약 교수만 아니었었으면은 구약 교수가 시내산을 설명하지 않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 교수만 아니었었으면은 나는 몸이 피곤해 하고서는 그 밑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도 올라가지 않을 생각도 굴뚝 같지만 제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시내산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서요. 이제는 좀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쯤 되게 되면 또 이제 일출이 뜨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별다른 설교를 하지 않는데도 아마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네. 바로 그 맛에 올라가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찐 성지순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3국 찐 성지순례 가는데요. 그럼 일정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자, 저희들 바로 이런 일정들이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름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덥고 끈끈한 날씨예요. 근데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온도 높은데 아주 뽀송뽀송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기는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뭐 해만 떨어지거나 그늘만 들어가게 되면 시원하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저희들이 뭐 더위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거고요. 또 시내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정, 이 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정임을 분명해요. 그런데 시내산에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그날 그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리고까지 가거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20m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면 산소 탱크에서 자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더라도 여리고에서 하룻밤만 자게 되면 아주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네, 부담 없이 체력에 부담 크게 없이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것 네네. 같네요. 오늘 이렇게 찐 성지순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가지 못했던 갑바도기아 여행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성화영TV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지순례팀의 연예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갑바도기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김두현이라고. 네. 뭐 지금 꽤 키가 커서 다리를 낮추고 있고요. 자, 오늘 이 갑바도기아 떠나게 되는데 갑바도기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나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하 도시가 좀 가장 궁금하고 또 스머프 촬영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 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네.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